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능사 필기시험 예상문제 풀이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상문제 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갑니다. 산림 토양층에서 가장 위층에 있는 것은 표토층, 심토층, 모재층, 유기물층 그랬는데요. 우선 답부터 찍는다면 그렇습니다. 유기물층이죠.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유기물층입니다. 이 토양의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쪽에 있는 것이 유기물층인데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쌓여 있는 곳, 이것이 바로 맨 위에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A층, B층이 표토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층이 모재층, 가장 밑에 있는 것이 기반암, 암석층입니다. 이 표를 한번 눈여겨봐두시기 바랍니다. 모수 작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수는 뭡니까? 어머니 나무죠. 그런 큰 나무를 다 베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남겨두냐고요? 100평당 하나 정도씩 남겨두는 이러한 것을 모수 작업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싹 베버리니까 이 개벌 작업은 뭡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베버린 겁니다. 민둥산으로. 개벌 작업보다는 적지만 모수 작업도 100평당 하나씩 놔두고 다 베어버리니까 거의 개벌 작업 수준이죠. 그럼 벌채가 집중되죠. 벌채가 집중되면 경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토양의 침식과 우술 유래가 거의 없다. 아니죠. 거의 베어버리기 때문에 토양의 침식과 유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정자의 비산 능력을 갖추지 않은 수정도 가능하다. 100평 내지 150평당 한 나무가 있는데 종자가 비산 능력, 즉 날아다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바로 떨어진 데서만 난다 그러면 그런 수정은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개벌 작업보다 신생인분의 구성을 잘 조절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그루씩은 남겨놓기 때문에 신생인분이 뭐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남겨놓은 나무 쪽으로 나겠죠. 그래서 그 구성을 잘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포괄되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모수 작업법의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벌채 작업이 한 지역에 집중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내지 150평당 한 그루씩 놔두고 다 베버리니까. 그래서 베는 건 쉽죠. 그래서 경제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지를 정비해 줌으로써 노출된 임지의 갱신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개별 작업으로 개벌 작업 다음으로 전체를 다 베버리는 개벌 작업 다음으로 작업이 간편하다. 제일 쉬운 거냐? 남기지 않고 다 깎아버린 거겠죠. 그래도 한 100평당 하나씩이라도 남기고 깎기 때문에 개벌 작업만큼은 간단하지는 않죠. 그래서 개벌 작업보다는 그래도 한 그루씩은 놔두면 그것이 종족 구성을 더 조절할 수 있다. 이해가 되셨죠? 단점은요. 그렇게 밀어버리기 때문에 토양의 침식과 유실 등이 우려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지에 이제 다 깎아놓은 곳에 잡초와 감목이 무성해져서 갱신에 지장을 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자의 결실량과 비상 능력을 갖춘 수종이어야만 합니다. 씨가 날아다닐 수 없는 바로 거기서만 나는 거. 그러면 100평, 150평을 날아다녀야 우리 채워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장단점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자의 저장과 발화촉진법을 겸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저장과 발화촉진을 겸하는 방법. 정답부터 찍으면요. 노천 매장법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노천 매장법입니다. 자, 정자의 저장 방법에는 건조 저장도 있고요. 냉습적법도 있고 노천 매장법도 있습니다. 건조 저장은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포대나 가마니 또는 양파줄에 넣어서 매달아 놓는 겁니다. 냉습적법은요. 밤, 도토리, 호도, 은행, 침엽수 등과 같이 전분 또는 단백질이 많은 계획종자는 함수율이 35% 이하로 떨어지면 발화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모래에 섞어서 건조하지 않고 얼지 않도록 노천 매장을 하거나 저온으로 저장합니다. 노천 매장법은 아예요. 그렇죠. 젖은 모래 홀 앞에 땅속에 묻어주는 방법입니다. 이걸 노천 매장법이라고 그러죠. 황산처리법이라든가 침수처리법이란 건 뭡니까? 여기 지문에 나왔던 거. 이거는 발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표피를 상처를 줘가지고 발화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노천 매장법이 되겠습니다. 데라사티식 간벌에 있어서 간벌량이 가장 적은 방식은 그랬습니다. 간벌량이 가장 적으려면 그래서 간벌을 드문드문 간별을 하겠죠. 가장 드물게 간벌하는 것이 여기서 A종 간벌입니다. A종 간벌에서는 거의 3급, 4급 정도에 조금 간벌해 주는 거예요. 간벌은 왜 합니까? 그래서 솎아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솎아내는 거 A, B, C, D, E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적게 솎아내는 것은 A종 간벌이다. 그러니까 간벌량이 가장 적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미나무를 비교적 많이 남겨서 천연갱신을 위해 후계림을 조성하되 어미나무는 대경제가 뭡니까? 예, 지름이 큰 거. 이 대경제라고 하면 이 지름이 30cm 이상이 되는 것을 대경제라고 그래요. 이 지름경자를 쓰죠. 그래서 이 원목을 잘랐을 때 이 지름이 그렇죠. 30cm 이상 되는 것을 대경제라고 합니다. 자, 대경제 생산을 위해서는 큰 나무 생산을 위해서 그대로 둔다. 어미나무를 비교적 많이 남겨서 예,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보잔목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보잔목 작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수 작업을 할 때 모수 작업은 뭡니까? 다 깎아버리지 않고 개벌 작업처럼 한 100평 내지 150평당 하나씩 나누는 거 이걸 모수 작업이라고 그랬죠. 이때 이 모수 작업 중에서 남겨둔 모수의 수를 평상시보다 조금 많게 하고 이 남겨진 모수를 다음 벌기까지 남겨서 뭘로 쓰려고요? 대경제로 쓰려고 이런 것을 보잔목 작업이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주로 뿌리를 이용해서 삽목하는 수종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뿌리. 네. 오동나무죠. 그러면 삼나무, 동백나무, 소철나무는요. 그렇습니다. 네. 꺾꽂이라든가 이런 방법이죠. 뿌리를 이용해서 심는 방법은 오동나무입니다. 그래서 근삽은 뭡니까? 뿌리를 심는 거죠. 숙지삽은 뭡니까? 가지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근삽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오동나무, 등나무, 라일락 등이고요. 예, 숙지삽에서도 예, 삼나무, 그 다음에 동백나무, 사철나무인데 삼나무 같은 건 좀 깊게 숙지를 하고 동백나무나 사철나무는 반 숙지를 한다. 그래서 반 쓰는데 어떻든 삼나무, 동백나무, 사철나무는 숙지삽이다. 가지를 꺾어서 심는 겁니다. 그리고 오동나무라든가 등나무나 라일락이라든가 주로 이런 것들은 뭡니까? 뿌리를 심는 것이다. 그래서 근삽이라고 합니다. 봄에 묘목을 가식할 때 묘목의 끝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경사지 묻는가? 자, 가식.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이제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때 가식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봄에 가식을 하면 남풍이 불죠. 남풍이 불어옵니다. 남풍이 동, 서, 남, 북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남풍이 불죠. 봄에는. 그러면 가지가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바람 부는 방향 쪽으로 북쪽으로 가야 되죠. 가지가 그렇게 45도 경사도로 뉘어서 가식을 일단 해놨다. 심기 전에요. 그래서 바람 부는 방향 또는 바람이 부는 방향이 반대편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남풍이 분다면 가지는 그렇죠. 북쪽을 향하고 만약에 이것이 이런 봄철이 아니라 가을철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니까 북풍이 불죠. 그러면 가지 끝은 어디 쪽으로요? 그렇습니다. 남쪽으로 향하기 위해서 45도 각도로 뉘어서 묻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갈 경우에는 사실은 1, 2개월을 간다 그러면 뉘어서 하지 않고 바로 세워서 좀 깊이 묻어주게 되겠죠. 어떻든 가식의 방향은 바람 부는 방향 쪽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잔존시키는 잎목의 성장 및 형질 향상을 위하여 잎목 간의 경쟁을 완화시키는 작업은 이 내용이 지금 뭘 말하신 게 알겠죠? 네, 솎아주게 한다 이런 말이죠. 지들끼리 경쟁해 너무 배니까 그래서 그 경쟁률을 완화시키는데 솎아줘가지고 솎아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간벌 작업이라고 그러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종림의 조성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최종림은 종자 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량종자 생산이 되겠죠.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산인 수종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네, 답부터 짓겠습니다. 잣나무입니다. 잣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입니다. 백송은요, 중국이 원산지이고 삼나무는 일본입니다. 연필향나무는 북아메리카 동부지역이고 잣나무는 한국이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시베리아 등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11번입니다.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료목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자, 비료목으로 적당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 콩과식물이에요. 그래서 콩과식물 말고도 또 있는데 여기서는 답부터 찍는다면 갈참나무죠. 비료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비료목의 종류를 봅시다. 아카시아 나무, 가시염연 아카시, 족제비쌀이, 쌀이류, 자기나무, 칡 이건 다 뭐예요? 콩과식물이죠. 콩처럼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다 비료목입니다. 즉, 그 자생하는 땅에 많은 비료를 준단 말이에요. 땅을 풍요롭게 하죠. 그 다음에 비콩과류, 콩과류가 아니면서도 비료목인 게 있어요. 오리나무, 사방오리나무, 보리장나무, 소기나무. 네, 소기나무가 뭐냐? 이렇게 생긴 게 소기나무고요. 이렇게 오리방사나무, 오리사방나무. 자, 이런 종류는 비료목입니다. 근데 이런 것과 비슷하면서도 그렇죠. 이 사방나무는 이런 것 비슷하면서도 아닌 것. 아까 봤죠? 네, 갈참나무는 비료목이 아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량무목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우량무목이라면 뿌리에 상처 없는 거 맞죠? 뿌리의 발달이 충실한 거 맞습니다. 겨울눈이 충실하고 가지가 도장하지 않는 거, 도장하지 않는 거, 우짜라지 않은 거 이런 말입니다. 맞죠? 뿌리에 비해 지상부의 발육이 월등히 좋을 거. 뿌리는 빈약한데 지상부가 너무 강하면 이거 심어놓으면 살기 어렵겠죠. 네, 뿌리가 튼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기분입니다. 정답은 12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묘목의 가식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식입니다. 장기간 가식할 때는 다발치로 묶는다. 이건 틀렸죠. 장기간 가식하려면 풀어서 그렇죠. 충분히 흙에 묻게 해줘야 합니다. 장기간 가식할 때는 묘목을 바로 세운다. 맞습니다. 그렇죠. 단기간이 45도 각도로 경도로 세우고요. 장기간으로 가면 바로 세웁니다. 충분한 양의 흙을 묻은 다음 관수를 해준다. 맞습니다. 관수는 뭡니까? 물을 뿌려준다는 말이죠. 일시적으로 뿌리를 묻어 건조 방지 및 생기 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 가식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요. 1번입니다. 다음 중 맹하갱신 작업에 가장 유리한 수족은 맹하갱신. 맹하갱신이 뭡니까? 맹하가 뭐죠? 예.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베버렸습니다. 베버리니까 뭐만 남습니까? 그루터기만 남죠. 뿌리는 있고요. 근데 이 뿌리에서 나온 나무들 이걸 가리켜서 맹하라고 그래요. 맹하. 예. 그래서 땔감 정도로 쓸 이러한 벌채에 있어서는 따로 그렇죠. 예, 식수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여기서 맹하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이 맹하를 이제 또 벌채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땔감이나 이런 걸로 쓰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예, 전체를 맹하로서 갱신해 버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맹하갱신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 싹 벌채를 해버린 다음에 그냥 놔두면 이 가지들이 자란다는 거죠. 이런 그새 모든 나무가 이렇게 맹하가 나온 게 아니에요. 주로 활엽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활엽수가. 그래서 소나무, 전나무, 운행나무 이런 것은 맹하가 잘 안 나와요. 맹하가 나오는 것은 주로 활엽수, 신갈나무, 참나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맹하갱신을 다른 표현으로 또 웨딩 작업이라고 돼요. 웨딩 작업. 그래서 큰 나무를 잘라내고 움을 키워서 뿌리 같은 움이 나오죠. 그걸로 새로운 숲을 만드는 작업법. 이것을 웨딩 작업법이라고 그러는데 또 맹하갱신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웨딩 작업은 농용 자재 생산이라든가 간단한 그런 그 재료를 얻는 거, 또 연료림, 땔감으로 쓰는 거 이런 것에 한해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맹하로 갱신되기 때문에 이것을 맹하갱신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활엽수, 참나무, 신갈나무, 오리나무, 단풍나무, 물포래 뭐 이런 것들에서 가지고 하는 것이 침엽수로는 맹하갱신법을 하기가 어렵다. 예,
그 뿌리 쪽에서 잘 나질 않기 때문입니다. 15번입니다. 수피에 코르크가 발달되고 잎의 뒷면에 백색 성모가 많이 있는 수종은, 자, 수피에 코르크가 발달되었다. 이 문제가 나온다면 외워서라도 그냥 굴참나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굴참나무 표피를 봐보십시오. 전부 코르크야, 이거 코르크죠? 그리고 잎은 이렇게 생겼어요. 상수리나무처럼. 이거 굴참나무입니다. 수피에 코르크가 발달되고 뒷면에 이파리 뒷면에는 백색 하얀 그 백색 성모가 털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굴참나무로 한다. 이거는 답을 외워버리십시오. 16번입니다. 참나무 속에 속하며 우리나라 남쪽 도서지방 등 따뜻한 곳에서 나는 상록성 수정은, 자, 남쪽 따뜻한 도서지방. 그러면 어디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완도, 추자도, 뭐 저쪽 제주도, 주로 제주도 쪽을 한번 떠올려 보셔요. 그러면 제주도 쪽에서 이런 상록성 수정의 참나무가에 속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하면요, 가시나무입니다. 도토리 같이 열리죠.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는 이거를 그 도토리를 그 일명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시나무인데 사실은 가시는 없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참나무에 속하고 우리나라 남쪽 도서지방의 따뜻한 곳에 사는 상록수종을 하면 가시나무라고 외우듯이 합니다. 자, 가시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찾아불러도 없습니다. 가시는. 그래서 참나무과에 속하는 상록 한렵수 교목으로 난대림의 대표적인 수종이 하나인데 우리나라 제주도를 비롯해서 남부 해안 도서 지역에 주로 자랍니다. 가시나무라는 이름의 유래는 제주도에서 도토리를 가시라고 한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유래했을 것이다. 도토리를 여니까. 그래서 가시막이라는 데서 유추해 볼 수 있고 이름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가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가시나무를 고르셔야 합니다. 정자의 발화력 조사에 쓰이는 약재는 무엇이냐 했습니다. 이 정자가 싹이 틀 것인가 안 틀 것인가 이러한 발화력 조사에 쓰이는 약재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답부터 찍으면요. 그렇습니다. 테트라졸륨입니다. 시토킨이나 지베렐린은 뭡니까? 이건 발화촉진제죠. 에틸렌은요. 과일이 미성숙했을 때 그렇죠. 익게 하는 거. 성숙제로 쓰이는 거죠. 에틸렌은. 그 지베렐린, 시토킨인은 발화촉진제에 해당되고요. 테트라졸륨은 발화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이렇게 발화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데 쓰이는 것이 테트라졸륨입니다. 자, 테트라졸륨 0.1 내지 1.0%의 수용액에다가 살아있는 종자의 조직을 접촉시키면 이게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죽은 조직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걸로 이건 발화를 할 수 있다 없다를 아는 것입니다. 소나무의 종자의 무게가 45g이고 첩자물을 제거한 순수한 무게가 43.2g인데 순양률은요. 순수한 무게를 총 무게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43.2 나누기 45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겠죠. 프로테진은 그 시험장에서 전자계산기 있으니까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96%가 나오는 것입니다. 봄에 가식할 장소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봄에 가식할 장소. 이 가식할 장소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게 뭡니까? 일단은, 그렇죠. 가식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그 나무가 수분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수분을. 일단은 뽑았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될 경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많으면 수분이 증발되죠. 좋지 않습니다. 바람이 적은 곳은 맞죠. 남향으로 양지 바른 곳. 양지 바르다라는 것은 수분을 뺏길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건 좋지는 않습니다. 토양의 습도가 적절한 거, 그렇죠. 습도가 있어줘야겠죠. 맞고요. 배수가 양호하고 그늘진 곳, 그늘진 곳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봄에 가시갈 정도로 맞지 않는 것은 그러면 남향으로 양지 바른 곳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을에 가식할 장소로 그러면 남향으로 양지 바른 곳은 올바른 장소라고 택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봄에 가식할 장소 그랬기 때문에 남향 양지 바른 곳은 수분을 많이 뺏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춘기 가식과 추기 가식을 따로 나누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음, 외림의 특징이 아닌 것은, 아까 외림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맹학갱신용이라고 그랬죠. 예, 맹학갱신용은 뭡니까? 대단한 나무로 쓰질 않습니다. 땔감 정도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벌채하는 기간이 길다 이부를 틀렸어. 벌기가 짧죠. 그 다음에 수고가 낮다. 맞죠? 왜냐하면 거의 밀어버리다시피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많은 수고가 안 들죠. 밀어버리고서 뭡니까? 거기서 새순 나오는 거 가지고 또 그 맹아를 가지고 갱신하기 때문에 그게 맹아갱신이라고 하고요. 땔감 생산용으로 알맞다. 그러면 틀린 것은요. 그렇습니까? 20번 1번 벌기가 길다가 틀린 겁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